세상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스토리버킷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곰PD입니다. 네, 지난 1부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정태님과 함께 계속 일본 로봇 애니메이션 아, 너무 재밌는데요. 네, 지난번에 이제 기가 막힌 칼 타이밍 제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건담 딱 등장할 때 끊었는데요. 자, 이제 오늘은 일단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는 또 해야죠. 저희가 사실 저희가 이어서 1부, 2부를 하는 거긴 해서 자, 이제 계속 그 건담 이후의 이야기, 건담부터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전사 건담은 사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학살자 토미노 유시유키가 새롭게 이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역시도 이제 이 애니메이션 자체는 종합적으로 당시의 모든 애니메이션이 그랬듯이 완구사와 제작자들, 스폰서들이 이제 사실 애니메이션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완구사가 스폰서가 돼서 이런 장난감을 팔도록 돈을 대줄게. 이러면서 완구사 입김이 엄청나게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처음엔 뭐 건보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다가 약간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이게 로보트가 처음에 디자인했는데 이 로보트라고 당시 이전까지 슈퍼 로보트라고 하기에는 약간 파워드 슈트, 사람이 입고 싸우는 형태의 약간 그런 형태의 로봇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서 이게 뭐냐? 이건 이제 인기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가 결국엔 이제 그래서 슈퍼 로봇스러운 설정과 그 소미노 유시키가 그렸던 어떤 실제적인 로보트, 약간 인간성 있는 로보트의 모습이 합쳐져서 처음에 이제 퍼스트 건담, 기동전사 건담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직 슈퍼 로보트의 그 테이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무기에도 철퇴 같은 무기라도 철구가 막 날아가서 부딪히는 철퇴 같은 무기라던가 근접전 막 그 칼로 막 베고 싸우는 어떤 그런 그런 것이란가 약간 슈퍼 로봇의 향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왜 중요하냐면 이 기동전사 건담으로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얼 로봇, 이전까지는 슈퍼 로봇은 어떤 세계관이 완성되어 있고 뭔가 우리가 있는 일상과 조금 동떨어진 형태의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들이라는 느낌이 좀 강했다면 움직임도 좀 약간 둔탁하죠. 파괴적이고 더 강하고 필살기가 막 나가고 그리고 강렬한 서사가 있고 기승전결이 되고, 근데 처음으로 그런 약간 패턴들을 부수면서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에 밀착된 이야기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기동전사 건담은 스토리도 사실 좀 되게 특이한데 인류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000 몇십 년, 2100 몇십 년, 2000 몇십 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인류가 너무 많이 팽창해 버린 거예요. 이때 당시 인구가 130억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인류가 너무 많아지고 또 인구가 많아지니까 지구의 자원을 계속해서 소모하는 그런 지구 파괴가 가속화되고, 이미 이때 거의 아프리카의 거의 전역이 사막화되는 디테일하죠. 형태로 이제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인구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우주 공간에 콜로니라고 하는 시설을 만들고 콜로니 안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합니다. 진짜 세계관을 만들어냈네요. 네. 근데 우리가 뭐 옛날 호주도 그렇고 뭐 신대륙도 그렇고 그런 신대륙의 식민지의 사람들을 보낼 때 뭐 지배층이 하진 않잖아요. 이때도 당연하게 가난한 사람들, 불법 체류자들, 범죄자들, 이런 신천지를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이거는 이제 이후에도 문제가 되는데 맨헌터라고 해서 불법 체류자들, 지구에 연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몰래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색출해서 우주로 보내는 서사들 등장하기도 하죠. 이제 되게 암울한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주로 올려보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주에 올려보내서 소행성들을 계속해서 발굴하면서 소행성에서 자원들을 채취하고 우주에서 자원들을 만들어서 지구로 내려보내게, 바치게 합니다. 그야말로 식민지. 그러면서 지구에 있는 지배층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부를 채워가고 지구는 더욱더 황폐화되어 가고, 그러면서
지구와 차별 대우를 받는 우주에 있는 식민지 사람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강화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우주에서는 그 지온 공국이라고 하는 네. 콜로니들의 대표체가 국가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아직 그 정식으로 국가는 아니고 그런 지구 연방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그 정치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 둘 간의 싸움이 격화되면서 결국 지온 공국이 지구 연방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시작하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우주세기 0079. 우주로 진출해서 시작된 걸 우주세기라는 이제 연호로 시작이 되는데 네네. 우주세기 79년에 애니메이션의 나레이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류는 자기들의 행위에 경악했다라고 시작하는데 정말 인류 역사상 있지 않았던 대학살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우주에 떠있는 콜로니, 우주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대질량의 정말 몇백 톤의 그 콜로니가 있는데 그 콜로니를 지구로 강화시킵니다. 중력 병기로 운석이 떨어지는 것처럼 지구로 그것을 강화시켜서 디테일하네요. 네, 그 공격의 결과 콜로니가 아일랜드 콜로니라는 콜로니가 그러니까 우주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희생시켜서까지 지구를 공격하는 그래서 그 결과 콜로니가 3개의 조각으로 나눠서 떨어져서 지금의 호주가 완전히 그 절반 이상이 사라져버리고 시드니, 뭐 인도 또 한 군데 어디였지? 아메리카, 네, 북아메리카 쪽에 떨어져서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핵의 겨울이 오는 그 운석이 떨어진 것과 이제 똑같은 이제 그런 문제. 이게 너무 길게 갔는데 괜찮습니다. 네, 설정은 디테일해지는데 네. 네, 그런 형태의 그때 인류 전체 인구 수가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엄청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1년 동안 지구 연방과 지온 공국 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1년 전쟁이라고 하고 그 1년 전쟁 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린 것이 바로 기동전사 건담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동용 애니메이션이에요. 사실 스타워즈도 약간 이 무렵에 나왔었고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떤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참 의미심장한 것도 있네요. 네. 일본 좌파들이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문화 좌파들이. 네, 문화 좌파들이. 물론 이제 토미노 요시오키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본인은 좌파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네, 반전 관련해서 그러니까 토미노 요시오키는 전쟁을 더 참혹하게 그려내는 방식을 통해서 전쟁은 나쁜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이때 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시점에 그 전황을 아주 바꿔버리는 병기를 지온 공국이 투입을 하는데 네. 바로 모빌 슈츠라는 로봇입니다. 이제 모빌 슈츠. 이 건담에서는 이 모빌 슈츠들끼리 싸우는 게 그 서사가 중요한데 자쿠라고 하는 모빌 슈츠를 만들어 전장에 투입해요. 네. 근데 이때 전장에서는 이 세계관 안에서는 미노프스키 입자라는 게 발견이 돼요. 네. 이 미노프스키 입자는 근거리 원거리 통신을 불가능하게 하는 입자입니다. 장명도 진짜 신경 썼네요. 네, 미노프스키 박사라는 사람이 근데 이 미노프스키 입자가 네. 종래의 핵 엔진을 소형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단초를 제공해요. 그래서 소형화된 핵 펄스 엔진이 인간형 로봇 기껏해야 10m, 18m 정도 되는 로봇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되고 그때 비약적으로 발전된 기술력 때문에 모빌슈츠라는 새로운 로봇가 전장에 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모빌슈츠는 미노프스키 입자를 통해서 레이더라던가 아니면 그런 색적 자체가 전혀 쓸모를 잃어버린 전장에서 정말 소형으로서 엄청나게 빠른 기동력과 능력, 그 전투력을 가지고서 전장을 바꿔버리는 놀라운 병기로서의 능력을 보여줬던 거죠. 이것 때문에 그 연방은 최고 사령관이 붙잡히기까지 하고 함대의 거의 절반 이상을 잃어버리는 대패를 당하면서 전황이 거의 넘어갈 뻔했었는데 이때 연방에서 비밀리에 이 모빌슈츠를 적의 모빌슈츠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이드 세븐에 있는 한 콜로니에서 비밀리에 자기들만의 모빌슈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담. 아, 그렇구나. 이 사이드 세븐에 있는 살던 아무로 레이라는 소년이 네. 원래도 기계에 이제 좀 소양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원래 건담 개발자였고 모르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건담을 가지고
그 개발하고 건담을 가지고 그 자기 사는 콜로니에 돌아왔는데 마침 그 프로젝트를 쫓아가고 있었던 지온의 에이스 샤 아즈나블이라는 네. 캐릭터가 그거를 발견하고 쫓아가면서 거기에서부터 그 건담의 모든 그 서사가 시작됩니다. 네, 너무 많이 얘기하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이게 지금 그러면 그 보니까 40몇 부작이던데 네네. 그 TV 시리즈를 지금 이야기하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제가 금방 검색을 해보니까 넷플릭스에 건담이 있는데 네. 극장판인 거죠? 극장판입니다. 네. 아 그렇구나. 1, 2, 3 이렇게 있네요. 기동전사 건담은 사실은 첫 방영 때는 인기를 그렇게 크게 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때 사실 어린이 애니메이션인데 어린이층에서 공감을 많이 못 받았던 거죠. 대신에 여성, 성인, 청소년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그니까요. 네, 일으켰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래서 네. 조기 종영됐어요. 조기 종영됐는데 이 폭발적인 요구 때문에 극장판으로 3편의 극장판으로 압축돼서 네. 다시 상영이 돼요. 그게 바로 넷플릭스에 있는 건담 1, 2, 3입니다. 요거 보면 사실 다 봤다고 네. 해도 되는 거예요? 총집판 다이제스트 판인데 새로 그린 부분도 있고 시나리오가 이제 애매하게 끝났기 때문에 그거를 좀 완성시키는 부분도 있고. 네. 그럼 어쨌든 이 극장판도 레전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레전드죠. 네. 이게 개봉되면서 다시 폭발적인 붐이 일어서 건담 전설이 시작됐어요. 제가 진짜 안 끌리면 못 보는데 네. 넷플릭스에도 있고 네. 볼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정말 한번 약간 인내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옛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죠. 작화가 뭐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네. 인물의 묘사 토미노라는 감독이 정말 대단한 건 토미노 자체가 개발한 어떤 묘사 그런 그 영상적 기법들의 토미노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게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영상미도 있고 인물의 성격과 감정 묘사가 아주 뛰어납니다. 보시면은 아주 재밌는. 제가 그러면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영업을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요. 약간 설득됐어요. 영업 당했고 한번 지금 다음에는 제가 한번 보고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시면 재밌겠네요. 이 건담 3부작을 먼저 보시고 아예 건담을 안 보셨다면 사실은 이제 좀 건담 자체가 세계관이 무겁고 이야기도 좀 이렇게 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 인물 간의 서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약간 빨리 로봇가 나오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건담 어떻게든 보시고 건담 오리진이라는 작품이 또 있어요. 네, 코믹스 이 오리진을 야스히코 요시카즈 화백이 그렸어요. 그래서 건담의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재해석해서 추가해서 이제 더 완성된 작품인데 이것도 영상화된 게 있습니다. 네, 건담 오리진은 뒷얘기라던가 배경에 없었던 이야기들을 더 다루고 있어서 퍼스트 건담 보실 때는 이 두 작품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에 더 설명하기엔 너무 이제 힘들고 네,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고. 네네. 그래서 로봇 애니의 시청층이 어린이에서 청소년과 성인층으로 옮겨가는 시초가 되었고 무엇보다 건프라, 건담 프라모델이 이때 시작됐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건담을 잘 모르는 저도 건담은 너무 멋있어요. 네. 지금 봐도. 병기로서의 어떤 완성도라던가 물론 이제 이족 보행하는 로봇을 굳이 왜 만듭니까? 아주 비효율적이긴 한데 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루게 될 텐데 왜 사람들은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은 로봇을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저 여기에 대해 중요한데 그런 이유가 있다고 일본 사람들을 이해하고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이제 추후에 그렇게까지 가는 겁니까? 갑자기 있는 척 청취자들 떠나지 말라고 제발 이 쉽덕의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 달라고. 네. 이렇게 건담을 통해서 리얼 로봇이라는 사가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슈퍼 로봇의 서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슈퍼 로봇은 여전히 계속해서 나오고 뭐 어린이들이 주인공의 전면에 나서는 뭐 무정 로봇 트라이더 G7이라던가 또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그 골라이온, 볼트론, 네, 백수왕 고라이온이라고 5대의 사자가 합체해서 이거 아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알 거예요. 네. 5대 사자가 항상 동네 문방구에는 팔다리밖에 없어가지고 엄청 좋아했어요, 저도. 네네. 부자의 상징.
이 5대가 합쳐져 있는 곳은 부자다. 아, 그럼요. 네, 항상 몸통을 구할 수가 없었죠. 늘 그냥 침만 흘리는. 그렇죠. 네. 정말 여러 가지 어렸을 때 좌절을 엿보게 해준 씁쓸한 애니메이션인데 이 애니메이션도 되게 설정이 기구해요. 외계에 있는 우주인들인데 그 노예 생활부터 시작해요. 뭐 그런 얘기 있고 또 재밌는 극중 하나가 82년도에 나온 전투 메카 자bun글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은 패턴을 깨는 거를 컨셉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이 전까지 로봇 만화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패턴들을 하나하나 깨면서 그거를 약간 서사 안에서 풀어내는 네, 그런 재미가 있었고 아주 중요한 작품인데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 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제 마크로스라고 하는 그 어느 날 우주에서 운석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 안에는 인류의 힘으로 해석할 수 없는 초기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초기술을 인간들이 이제 해석하려고 해서 그 결과 이게 엄청난 외계인의 우주선이라는 걸 밝혀내고 그 우주선을 기동해서 외우주로 탐험을 나가려고 시동하는 순간 이게 함정이었던 거예요. 우주인들이 그 우주에서 젠트라디라는 우주인과 멜트란디라는 우주인 둘이 싸우고 있었는데 그 우주인 중에 하나가 이거를 함정으로 어딘가에 떨어뜨려서 이게 작동되는 순간 엄청난 주포가 발사되면서 그 적군 외계인들을 향해서 발사되도록 함정을 파놓은 거죠. 그 결과 젠트라디 군이 지구를 타겟으로 삼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 순간 지구가 완전 개멸이 돼버리고 탈출한 마크로스 혼자서 우주를 다니면서 그 적들과 싸우게 되는. 근데 이제 뭐 네, 너무 옛날 만화가지고 스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둘은 사실은 같은 조상이에요. 인류의 먼 후손인데 그 우주인 젠트라디는 남성 인간이 진화한 결과, 멜트란디는 여성 인간이 진화한 결과.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약간 젠더 대결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진행이 됐는데 네네네. 문화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렇군요. 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시면 이것도 명작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많이 언급한 걸 들었어요. 네, 마크로스. 네.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방영이 비디오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마크로스의 셀화를 재활용해서 만든 우리나라 짝퉁 애니메이션 스페이스 간담 V. 네. 간담인데 마크로스 전투기가 주인공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참 잘 모르실 거예요. 뭐 성전사 단바인이라던가 이제 판타지적 요소가 애니메이션에 추가된 장갑기병 보톰즈라고 해서 이거는 정말 이제 파워드슈트 입고 싸우는 로봇을 갑옷처럼 입고 싸우는 네, 그런 서사를 읽고 중전기 엘가임 같은 경우는 이제 펜타고나라고 하는 외계에서 들어온 침략자들이 그 지구에서 이제 벌이는 뭐 그런 부분들도 다루고 있고 네. 그리고 85년도에 기동전사 건담의 후속작 기동전사 제타 건담이 등장합니다. 기동전사 건담의 마지막 결말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전쟁은 끝났습니다. 기동전사 건담 그 1년 전쟁은 끝났지만 지온 공국은 패망했고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태로 지구 연방과 그 우주에 사는 식민지 간의 역학관계는 그대로인 채로 오히려 더 심화된 채로 갈등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구에서는 티탄즈라는 조직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전두환의 하나회 같은 조직인데요. 네. 깜짝이야. 네. 네. 아이고 특정. 네. 괜찮습니다. 네. 군 파벌 내에서 자기들만의 엘리트 조직을 결성해서 그 그러네요. 약간 일종의 정치적 정복을 노리는 조직이 발생이 됩니다. 진짜 하나네요. 네. 이제 지원 잔당을 처리한다는 명분으로 군대 안에서 지구연방 군대 안에서 자기들 입지를 키워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점점 더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점점 더 강해져가는 그 우주 식민자들의 이민자들의 탄압을 두고 보지 못한 사람들이 지구연방에 두고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항 조직을 결성해서 전쟁 싸움을 시작하는데 에우고라는 조직이 결성이 됩니다. 이 조직들이 싸우는데 우연히 티탄즈의 그 후속 모빌 슈츠 건담이라는 1년 전쟁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징성 있는 로봇을 새로 후속기를 개발해서 티탄즈의 상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계획을 가지고
그린노아라고 하는 콜로니에서 그거를 로봇을 만들고 이제 시험을 하고 있었는데 그 콜로니에 살고 있던 소년 카미유 비단이라는 소년이 우연히 그 티탄즈와 싸움에 말려들게 되면서 진행되는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토미노요시키의 모든 애니메이션이 그렇지만 이 주인공은 너무나도 강력한 감수성 때문에 이 중요한 개념을 제가 빼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네. 건담을 따로 다룰 때. 그 상대의 어떤 그런 감정을 100%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전장에서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의 감정을 일시에 받아들인 탓에 정신분열을 일으켜서 폐인이 되는 엔딩이 됩니다. 와, 이거 뭐 진짜 당시에 생각도 못한. 네. 이야, 진짜 앞서갔네요. 네, 완전 너무나 그러니까. 다크한 형태의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 중에는 건담 매니아 중에는 제타 건담을 최고의 건담으로 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제일 좋아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뭐 초수귀신 단쿠가 카루타라는 이름으로 방영됐는데 이 카루타가 되게 재밌는 게 비디오점에 비디오로만 나왔는데 이게 1, 2, 3, 4, 5가 제대로 나온 게 아니라 뜨문 나오고 그나마 다 나오지 않은 상태로 끝나버렸어. 마지막 편에 이제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데 뭐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안녕 이러고 끝나버려요. 아 진짜요? 네. 아이고야. 네, 그래서 아무도 이 제대로 된 스토리를 알지 못하는데 전설의 작품이었는데. 네. 뭐 메가존 23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한 작품이지만 이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고 86년도에는 기동전사 제타 건담의 후속작 기동전사 더블 제타 건담이 나옵니다. 근데 제타 건담에서 너무 다크한 서사를 그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스폰서라던가 항의들이 있어서 아주 밝은 건담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진행이 됐는데 초반 그 밝은 분위기로 너무 개그 캐릭터가 나오고 전편에서 등장했던 적들도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전편에서 막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엄청나게 막 처절한 싸움을 벌이는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개그 캐릭터가 돼버려요.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 팬들이 좀 이해하지 못하면서 되게 약간 혹평을 받다가 결국에는 후반부에 다시 제타 건담의 시리어스한 그래요? 네, 내용으로 바꿔요. 이 주인공의 여동생이 행방불명이 돼버리고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쟁 중에 그러면서 갑자기 그 전까지 막 깨를 웃고 막 이제 막 농담하고 막 이상한 짓을 했던 주인공이 갑자기 리나는 더 이상 살아 돌아오지 않아. 이 전쟁을 끝내야 돼. 캐릭터가 180도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다크하게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엔딩에서는 여동생과 재회하긴 하는데 그렇게 결국에는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걸 이제 제2차 네오지온 항쟁이라고 하는데 제타 건담은 뭐 그 그리프스 전역이라고 하고 네, 뭐 그런 설정들이 세세한 이제 알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만 좋아하는 세세한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밌는 작품이 나왔는데 마신영정 와타루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는데 아주 간만에 밝고 활극스러운 로봇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지 않은데 싱싱캅이라는 이름으로 방영이 됐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것보다 이 다음 해에 나온 그랑조. 그랑조. 네네. 그랑조가 훨씬 더 인기 있었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일본에서는 그랑조가 별로 인기 없었어요. 그것도 그렇게 하는군요. 네.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신세계 에반게리온을 만든 창작 집단인 가이낙스의 슈퍼로봇 작품 톱을 노려라 건버스터. 네. 이것도 되게 간지가 철철 넘치는 로봇 애니메이션인데 이거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리얼 로봇인데 완전 현실과 밀착된 경찰 로봇의 활약을 그린 기동 경찰 패트레이버. 근미래에 로봇 경찰들이 나와서 하는 진행되는 이야기들 나오는 작품이고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작품이고 무엇보다 우주세기 건담에 있어서 약간 대단원의 마무리를 하는 작품 극장판 기동전사 건담 역습의 샤. 이 샤라는 인물이 처음 1년 전쟁의 퍼스트 건담에서는 적으로 나왔다가 제타 건담에서는 협력자로 나와요. 과거를 숨기고 이 에오고 편에 붙어서 조력자로 나오다가 마지막 싸움에서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리고 더블 제타 때는 전혀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이 역습의 샤에서 갑자기 다시 나타나서 네오지온의 총수가 되어서 지구를 한랭화시키는 작전을 시작합니다.
지구가 너무 많이 불안한 인구 때문에 환경 파괴가 계속되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구를 한랭화시켜서 지구를 살 수 없는 별로 만들어서 지구에 있는 사람들 강제적으로 우주로 끌어올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미친 독재자가 돼서 실제로 루나2라고 하는 자원 위성을 지구로 내려보내서 약간 콜로니 떨구기의 재래죠. 지구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엑시즈라고 하는 더 큰 질량의 그 위성을 지구로 떨어뜨리는 작전을 세우게 되고 그 작전을 저지하려는 1년 전쟁의 에이스, 샤아의 라이벌 아무로 레이가 벌이는 전투가 서사에 이제 큰 틀을 차지하는데 이때 토미노 요시유키는 너무나 자기의 의도와도 다르게 커져버린 아무로 레이와 샤아 아즈나브리라고 하는 캐릭터를 자기 안에서 이제 그만 장사 지내주기로 결심을 하고 죽여버립니다. 이 안에서.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덤은 전혀 식지 않았죠. 네. 이 역습의 샤아는 극장판 한 2시간 정도 되는 극장판이기 때문에 네, 한번 꼭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네네. 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쇼와의 마지막 1989년에 나온 기동전사 건담 0080 주머니 속의 전쟁. 그 기동전사 건담이 다른 큰 전쟁들을 다루고 있다면 0080, 0079년도에 1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소규모 게릴라전이 발발하고 있었던 그때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전쟁의 피해자들을 다룬 작품인데요. 그 비밀리에 개발되고 있었던 뉴타임용 건담인 알렉스라고 하는 건담이 있었는데 그 건담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이클롭스대 특수부대, 지원군 특수부대가 어떤 콜로니에 잠입해서 그 임무를 위해서 서로 싸우는 도중에 그 건담의 테스트 파일럿이었던 크리스티나 맥켄지라고 하는 여성과 사이클롭스대의 막내인 바니 와이드맨이라는 사람이 둘이 서로가 적인 줄 모르고 만나서 꽁냥꽁냥 그런 사기일 것 같은 썸을 타다가 결국엔 자기들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 채 서로 적으로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싸우다 버니 와이즈맨은 죽고 크리스티 마켄지는 부상을 입고 서로를 상처 입히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사실을 옆에서 지켜보고 알고 있었던 R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은 그 비극을 전말을 다 알고 있지만 아무에도 말하지 못한 채로 혼자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들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환호하고 안도할 때 혼자서 그 사실을 삭히면서 네. 울면서 작품이 끝나죠. 전쟁사에서 희생된 어떤 그 비극을 다루는 참 의미 있는 극장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쇼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5스타 스토리. 마모루 나가노의 엄청난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하면 장르가 다를 수 있겠네요. 엄청난 우주적인 스케일을 가지고서 이제 벌어지는 로봇 만화였는데 아직까지도 완결이 안 났죠. 그래요? 네, 중간에 리부트가 돼서 모든 설정을 다시 바꾸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는데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일본에는 뭐 그런 작품들이 많아서. 네, 많죠. 네네. 여기까지 네, 쇼와 시대의 로봇 애니메이션 역사를 한번 쫙 89년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숨가쁘게 달렸는데. 네, 정말 달렸습니다. 중간에 혹시 여러분 지치실까봐.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재미없으시면 막 넘기세요. 그래서 들으면서 너무 재밌었고 또 이런 거 막 훑어주는 약간 이런 거 저 좀 좋아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도 함께 들으시는 분들도 재밌게 들으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음에 또 뭐 이제 좀 저희가 스케줄도 맞춰보고 해야겠지만 다음엔 좀 본격적으로 계속 이어가 주시죠. 기동전사 건담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건담이 어떤 식으로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이해와 소통의 서사를 다루는지를 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